초등 5학년이 되면 달라지는 4가지가 있습니다. 과연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5학년이 되면 달라지는 4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과연 5학년이 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출발! 5학년이 되면 달라지는 4가지. 크게 학습 측면과 생활 측면으로 나누어 2가지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습 측면에서는 첫째, 배우는 과목 및 수업 시수가 증가합니다. 초등은 학년 군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 2학년 군, 3, 4학년 군, 5, 6학년 군. 학년 군마다 배우는 교과목과 수업 시수가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짝수학년보다는 홀수학년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납니다. 참고로 제가 쓴 베스트셀러 책인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라는 책도 제목만 보면 초3이 초등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소 제목은 학습 격차, 초3에 시작되고 초5에 심화된다입니다. 즉, 초등은 학년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홀수학년이 중요하고 많은 변화가 나타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초등 3, 4학년 때에는 9개 과목을 배우는데 초5부터는 10개 과목으로 한 과목이 늘어납니다. 그 과목이 무엇이냐? 바로 실과입니다. 하지만 실과는 아이들에게 부담스러운 과목은 아닙니다. 실과는 말 그대로 의식주와 관련하여 기초적인 지식과 기능을 학습하는 교과로 아이들이 재미있어하는 편입니다. 실과에서 간단한 간식을 만들고 식물을 키워보며 바느질도 하고 기초적인 컴퓨터 코딩 실습도 합니다. 5학년이 되면 4학년 때보다 일주일에 3시간 정도 수업이 늘어납니다. 그 3시간 중 2시간은 실과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늘어난 1시간은 무엇이냐? 바로 영어입니다. 영어는 3, 4학년 때에는 일주일에 2시간, 5, 6학년에서는 3시간을 배웁니다. 아이들 입장에서는 4학년 때보다 일주일에 3시간씩 수업 시간 늘어난 게 크게 느껴집니다. 둘째, 수업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에서는 홀수학년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나는데 4학년 때보다 5학년 때 배우는 교과 내용이 확실히 어렵습니다. 국어부터 말씀드리면 교과서의 제시문 자체가 4학년 때와 비교하여 크게 늘어납니다. 5학년 1학기 국어 교과서에서 5페이지 이상 되는 제시문은 모두 5가지입니다. 가장 긴 제시문은 덕실이가 말을 해요 라는 글로 7쪽입니다. 2학기 교과서에서 가장 긴 제시문은 존경합니다 선생님으로 무려 하나의 제시문이 18쪽입니다. 영어는 3, 4학년 군에서 240개 내외의 낱말을 사용하는데 5, 6학년 군에서는 260개 내외의 낱말을 사용합니다. 단일 문장의 길이도 3, 4학년 군 영어에서는 7개 내외의 낱말을 사용하고 5, 6학년 군 영어에서는 9개 내외의 낱말을 사용합니다. 수학도 5학년 때 급격하게 어려워집니다. 먼저 자연수의 혼합계산에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섞여 있는 식, 괄호가 있는 식의 계산을 해야 합니다. 다각형의 둘레와 넓이 단원에서는 평행사변형, 삼각형, 사다리꼴, 마름모의 넓이를 구해야 하는데 단순하게 공식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그 원리를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4학년 때 배운 삼각형과 사각형 단원의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지 못하면 공식을 암기해도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회는 5학년 2학기 때 배우는 한국사가 너무 낯설고 어렵습니다. 한국사에 관심 있는 아이들은 미리 한국사 관련 책을 읽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도 본 경험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아이들은 학교에서 처음 한국사를 접하게 되니 격차가 크게 벌어집니다. 이처럼 5학년이 되면 모든 교과의 내용이 4학년과 비교해서 크게 어려워지고 아이들의 학습 격차도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 어려워요. 다음은 생활 측면의 변화입니다. 셋째, 5학년이 되면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사춘기의 뜻은 인간 발달 단계의 한 시기로 신체적으로는 2차 성징이 나타나며 정신적으로는 자아의식이 높아지면서 심신양면으로 성숙해지는 시기입니다. 초등학교에도 생리결석이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생리결석을 사용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출석 인정 처리됩니다. 실제로 작년 5학년 2학기 때 생리를 처음 시작하여 생리결석을 사용하는 아이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고학년 여자아이들은 보호자께서 각별히 신경 써서 산부인과의 검진을 받아보고 철분제와 비타민제 등을 복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학교에서도 고학년 여자아이들이 수업 중 화장실이나 보건실에 간다고 하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보내주는 편입니다.
사춘기가 온 아이들은 대부분 신체적, 정신적으로 성장 속도가 빠른 편입니다. 그래서 가끔 수업 태도를 지적하거나 과제 관련하여 담임 선생님과 신경전을 벌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이 뚜렷하고 주장을 강하게 펴니다. 어른들 입장에서는 말대꾸한다며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춘기로 인한 호르몬의 변화로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초5라도 어린 아이들은 많이 어립니다. 단순히 신체적인 차이뿐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이들의 차이가 큽니다. 넷째, 또래가 중요하고 친구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교실에 있어도 어떤 아이는 키가 165cm가 넘는데 또 다른 아이는 아직 140cm가 안 됩니다. 특히 여자아이들의 경우 친구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함께 노는 무리가 생기고 그 관계가 탄탄해집니다. 내가 친하게 지내는 아이가 다른 무리의 친구들과 이야기하거나 아침 등교할 때 같이 오면 속상해합니다. 물론 학교에서 담임 선생님은 얘들아, 우리는 모두 똑같은 5학년 3반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사이 좋게 지내야 해요. 라고 이야기하며 반복해서 지도합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아침 등교할 때, 쉬는 시간 놀 때, 하교할 때, 심지어 주말에도 항상 친한 또래들끼리 어울려 다니며 놉니다. 그런데 문제는 친하게 지내는 아이들 사이에서도 종종 갈등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여자아이 3명이 한 무리인데 그중 1명의 아이가 늦어서 2명이 먼저 학교에 왔습니다. 그러면 학교에 올 때 서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혹시 본인의 뒷담화를 한 건 아닌지 묻다가 말다툼을 하고 갈등이 생기면서 그 무리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교사가 봤을 때에는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아이들은 또래 관계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안에서 사소한 갈등과 오해로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지금 사이가 안 좋더라도 나중에 다시 얼마든지 친해질 수 있는데 아이들은 굳이 절교를 선언합니다. 그걸 요즘 아이들은 손절이라고 표현합니다. 나 어제 지연이 손절했어. 글쎄 지연이가 자꾸 다른 반 아이들에게 내 뒷담하고 다닌대. 짜증나 정말. 5학년 아이들이 생활 측면의 변화와 관련해서 부모님들께서 각별히 신경 쓰고 최대한 이해하며 공감해 주시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많이 이야기하고 훈계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소통해야 합니다. 15초. 오늘은 5학년이 되면 달라지는 4가지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크게 학습 측면 2가지와 생활 측면 2가지였습니다. 먼저 학습 측면에서는 첫째, 배우는 과목 및 수업 시수가 증가합니다. 둘째, 수업 내용이 어려워집니다. 다음으로 생활 측면의 변화는 셋째, 5학년이 되면 사춘기가 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마지막 넷째, 또래가 중요하고 친구 관계가 복잡해집니다. 아이 자신도 사춘기가 와서 당황스럽고 이유 없이 짜증납니다. 부모님의 어릴 때와 비교하며 왜 틀리냐고 말하기보다는 요즘 아이들의 특성과 다름을 인정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슬기롭고 현명하게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